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한 편 준비했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이름은 이정자. 올해 78이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매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기는 건 제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도 멀쩡했다는 거예요. 머리도 맑고 기억도 생생했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예 치매인 척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 자식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봐보자고 말이에요. 사실 처음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이었어요. 우리 큰아들 태석이와 둘째 준호, 그리고 두 며느리들이 어머니 걱정을 하는 모습이 조금은 귀여웠거든요. 큰며느리 박민정은 병원에 자주 와서 의사 선생님께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둘째 며느리 조현미도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와서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하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민정이가 의사 선생님과 따로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진단서상 치매 정도를 좀 더 심각하게 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등줄기가 차가워졌어요. 왜 굳이 제 병을 더 심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며칠 후엔 조현미가 제 옆에서 휴대폰으로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사진 찍는 걸 봤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지만 분명히 봤거든요. 제 통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몰래 복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치매시니까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려야죠. 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그리고 치매라는 병을 핑계로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과연 얼마나 더 뻔뻔스럽게 나올 건지 말이죠. 다행히 제 편에 서줄 사람이 있었어요. 간병인 홍선자였는데 사실 선자는 30년 전에 제가 운영하던 잡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아이였어요. 그때도 착하고 성실했는데 지금도 여전하더라고요. 선자는 며느리들의 수상한 행동을 다 봤거든요. 어머님, 정말 치매이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자야, 나는 멀쩡해. 이 아이들이 뭘 하는지 다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선자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러셨군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든 증거를 다 모아놓을게요. 그 후로 선자와 저는 은밀한 작전을 시작했어요. 민정이와 조현미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고 몰래 찍은 서류 사진들도 다 복사해뒀어요. 심지어 이 두 며느리가 서로 견제하면서 정쟁하는 모습이 재밌었거든요. 어느 날 민정이가 조현미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서, 어머님 상태가 심각해서 후견인 지정을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신청서를 준비해놨거든. 그러자 조현미가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형님. 그런데 저도 이미 준비해뒀는데요. 제가 더 가까이서 모셔드리니까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둘이 서로 눈치 보면서 정쟁하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제가 치매 환자라서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대놓고 싸우더라고요. 어차피 재산이 많으니까 둘이 나눠 가져도 충분할 거예요. 라는 말까지 들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병원장 선생님께도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한도윤 병원장님은 저와 오랜 친구 사이거든요. 처음엔 깜짝 놀라시더니 정자 씨 뜻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최윤기 씨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제 전 재산의 80%는 선자 씨에게, 10%는 병원에 기부, 나머지 10%는 둘째 아들 준호 부부가 1년 동안 성실하게 간병해줄 경우에만 상속하도록 했어요. 큰아들 태석이 부부는 아예 빼버렸죠. 그동안 보여준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모르죠. 제가 다 듣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루는 민정이가 의사 선생님께 진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봉투를 건네는 것까지 봤어요. 조현미는 아예 제 인감을 위조해서 통장을 새로 만들려고 했고요.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제 생일이었거든요. 며느리들이 어머님 생신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해드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좋아, 오늘 다 정리해주마. 병실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태석이와 민정이, 준호와 조현미, 그리고 선자씨와 병원장님, 법무사님까지요. 케이크도 가져오고 꽃다발도 준비해서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게 다 가짜라는 걸요.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어머님을 더 잘 보살펴드리려고 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러자 조현미가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미 신청했는걸요. 어머님, 제가 더 가까이서 모실게요. 둘이 또 경쟁하기 시작하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평소와 다른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잠깐만.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겠니? 여기에 너희들이 지난 몇 달 동안 한 말들이 다 들어있어. 민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현미도 입을 벌린 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진단서상 치매 정도를 좀 더 심각하게 써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엔 조현미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이 치매시니까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려야죠. 아직 더 있어. 들어볼까? 태석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서 말을 멈춰 세웠어요. 30년 동안 여의들을 키우면서 이런 자식들로 키운 내가 한심하구나. 내가 치매라고? 내가 못 듣는다고? 조현미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차피 재산이 많으니까 둘이 나눠 가져도 충분할 거예요. 이것도 나를 위해서 한 말이니? 법무사님이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럼 이제 새로 작성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아마 자기들끼리 재산을 나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유언장 내용을 들은 순간 두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산의 80%가 간병인 선자씨에게, 10%는 병원 기부, 나머지 10%는 준호 부부가 1년간 성실히 간병할 경우에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민정이가 소리 질렀어요. 이게 말이 돼요? 간병인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요? 조현미도 울면서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잘못한 게 뭐냐고? 너희들은 내가 치매 걸리기만을 기다렸잖아. 아니,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로 만들려고 했잖아. 의사한테 돈까지 주면서 말이야. 태석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회사도 망했는데. 그때서야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게 너희들의 진심이구나. 이제야 솔직하게 나오네. 준호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안 됐어요. 둘째는 원래 순한 성격이라 아내 말에 휩쓸린 것 같더라고요. 준호야, 너는 달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1년만 진심으로 모셔봐. 그럼 너희 목도 있어. 조현미가 울면서 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이는 거지. 너희들이 한 행동들을 나는 다 봤어. 저도 진심이었어요. 민정이와 조현미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태석이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라고 중얼거리며 따라 나갔고요. 준호만 남아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봤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늦지 않았어, 아들아. 며칠 후 선자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휠체어를 밀어주는 선자가 어머님 정말 속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슬프더라. 내가 키운 자식들인데. 하지만 어머님이 옳은 일 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때 병실 앞에 꽃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은 없었고 작은 카드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써 있더라고요. 아마 민정이나 조현미 중 한 명이 보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웃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뭐 하겠어요? 진심은 평소에 보이는 거지 위기가 닥쳤을 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준호와 조현미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매일 병원에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진심으로 제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조현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진짜 며느리가 되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반면 태석이와 민정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아마 자존심이 상했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간병해준 선자는 제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 곁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돌이켜보면 치매인 척했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냥 멀쩡하게 있었다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사람은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돈 앞에서, 유산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도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민정이나 조현미를 생각하면 씁쓸해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요즘 준호는 매주 손자들을 데리고 와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겠죠. 선자는 이제 제 딸이나 다름없어요. 30년 전 잡화점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요. 가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해요. 만약 제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아마 며느리들의 계획대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졌을지도 모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다행히 저는 끝까지 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더 가까이 둘 수 있게 됐죠. 이제 저는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곁에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더 이상 거짓된 관심에 속을 일도 없으니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저처럼 치매인 척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진심은 말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선자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직 많다는 걸 믿어요. 돈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다가와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